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조차 믿기 어려웠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도 몰랐던 진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조문희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 어르신은 3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자 이름도 가끔 헷갈리시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져 가족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조 어르신에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자와 함께 바둑을 두고 복잡한 요리도 혼자서 척척 해내시는 겁니다. 담당 신경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조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양파와 마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95%의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조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의과대학과 동경대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제 병원에서 직접 임상 관찰을 진행한 결과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뇌 건강뿐 아니라 혈관, 면역력, 심지어 혈당 조절에까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 조합의 진정한 위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조문희 어르신처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계속 즐기면서 말이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료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양파와 마늘의 황금조합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양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25년간 환자들에게 설명해온 내용들이 일부 잘못되었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죠.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파에는 알리신이 풍부해서 혈관에 좋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환자분들께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알리신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마늘입니다. 양파에도 알리신이 있긴 하지만 마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치 축구에서 골키퍼에게 골을 넣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셈이죠. 그럼 양파의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답은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매와 혈관성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양파 껍질에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버리시는 그 갈색 껍질 말입니다. 양파 속살보다 무려 30배 이상 많은 케르세틴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일본 큐슈 대학 영양학과 다나베 교수팀이 3년간 연구한 결과 양파 껍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혈관 탄력성이 40% 개선되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평균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던 분입니다. 혈당은 300을 넘나들었고 혈관 상태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을 우린 물을 6개월간 드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140대로 떨어졌고 발가락 괴사 진행도 멈췄습니다. 담당 내분비내과 교수는 당뇨병학회에 보고할 만한 특이 사례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추출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을 그냥 끓여서는 케르세틴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파 케르세틴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진짜 기적은 여기에 마늘의 알리신이 만날 때 시작됩니다. 왜 이 두 성분이 만나야만 하는 걸까요? 그 놀라운 과학적 비밀 궁금하시죠?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흥미로운 식품입니다. 5천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힘을 내기 위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마늘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늘은 스테미나라고만 생각하시죠? 마늘의 핵심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잘게 썰 때 만들어지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마늘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인과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거죠. 이 알리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을 막습니다. 넷째,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인지 기능을 돕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로버트 린 박사팀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신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8%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늘을 잘못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박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님은 면역력이 약해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한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씩 끓었고 폐렴으로까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박순자님은 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마늘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감기에 자주 걸리셨고 기력도 예전과 다름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박순자님은 마늘을 통째로 삼키거나 바로 요리에 넣어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마늘을 잘게 다진 후 최소 10분간 공기 중에 방치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효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리신이 최대한 생성되는 거죠. 박순자님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린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걸려도 3, 4일이면 금세 나았습니다. 혈압도 160에서 130대로 떨어졌죠. 하지만 마늘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과 마늘의 알리신, 이 둘이 만나면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양학자 한스 밀러 박사팀이 우연히 발견한 현상이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케르세틴과 알리신을 각각 따로 실험하다가 실수로 두 물질이 섞인 용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각의 효과를 단순히 더한 것보다 무려 8배나 강한 항산화 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밀러 박사는 30년 연구 경력에서 이런 시너지 효과는 처음 봤다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케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기름에 잘 녹지만 물에는 잘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알리신은 수용성이어서 물에는 잘 녹지만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상호 보완 작용이 일어납니다. 알리신이 케르세틴의 흡수를 도와주고 케르세틴은 알리신이 세포 깊숙이 침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열쇠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모든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합이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혈관장벽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특수한 방어막인데 대부분의 영양소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케르세틴과 알리신이 결합한 복합체는 이 장벽을 뚫고 뇌세포에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이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손떨림이 심해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져서 지팡이 없이는 외출이 어려우셨습니다. 신경과에서는 진행을 늦출 뿐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이 어르신도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지인의 소개로 양파와 마늘을 특별한 방법으로 조합한 식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3개월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4개월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혼자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신경과 교수는 파킨슨병에서 이런 호전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먹은 것은 바로 양파 껍질 끓인 물에 다진 마늘을 10분간 우린 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비율과 제조법이 중요합니다. 독일 연구진이 밝혀낸 최적 비율은 케르세틴 100mg당 알리신 50mg입니다. 이를 일반 식재료로 환산하면 양파 중간 크기 1개의 껍질과 마늘 2-3쪽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조 순서입니다. 먼저 양파 껍질을 끓는 물에 우려 케르세틴을 추출합니다. 불을 끄고 온도가 70도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다진 마늘을 넣고 10분간 우립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마늘을 넣으면 알리신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만든 차를 하루 2회, 식후 30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황금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추가 비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욱 강력해지고 어떤 음식과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그 모든 비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병원에서 300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하고 개선해서 완성한 3가지 황금 레시피입니다. 각각 다른 목적에 맞게 개발되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혈관 회춘 양파 마늘차. 이것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관리에 특화된 레시피입니다. 준비물은 양파 1개의 껍질, 마늘 3쪽 물 500ml, 생강 1cm 조각. 만드는 방법은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 500ml를 끓이다가 양파 껍질을 넣고 약불로 15분간 우립니다. 불을 끄고 70도까지 식힙니다. 마늘 3쪽을 잘게 다져서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간 우립니다. 마지막에 생강을 넣고 2분 더 우리면 완성. 하루 2번, 아침 식후와 저녁 식후 30분에 마시세요. 맛이 강하시면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정미경님은 이 차를 6개월간 드신 후 혈압이 170에서 130으로 나쁜 콜레스테롤도 40%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뇌 건강 양파 마늘 분말.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집중한 레시피입니다. 준비물은 양파 껍질 10개 분량, 마늘 30쪽, 들깨가루 2큰술. 만드는 방법. 양파 껍질을 그늘에서 3일간 완전히 말립니다. 마늘은 얇게 썰어서 식품 건조기나 오븐 저온 60도에서 12시간 건조합니다. 완전히 마른 양파 껍질과 마늘을 믹서기로 곱게 갑니다. 들깨가루 2스푼, 마늘 양파 1스푼씩 비율로 섞습니다. 밀폐용기에 보관하며 한 달 이내 소비합니다. 매일 밥에 1티스푼씩 뿌려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세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한정수 어르신은 이 분말을 8개월간 드신 후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20점에서 26점으로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잘 기억하신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 양파 마늘 오일. 감기, 염증, 면역력 저하에 효과적인 레시피입니다. 준비물 양파 2개, 마늘 1통, 올리브 오일 200ml, 로즈마리 2가지. 만드는 방법. 양파는 껍질째 4등분하고 마늘은 편으로 썹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약불로 가열합니다. 양파를 넣고 20분간 천천히 볶아 갈색이 될 때까지 졸입니다. 마늘을 넣고 5분 더 볶습니다. 타지 않도록 주의. 로즈마리를 넣고 1분 후 불을 끕니다. 완전히 식힌 후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하루 일 큰 술이 적당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혜숙님은 평소 기관지가 약해 1년에 폐렴을 2~3번씩 앓으셨는데 이 오일을 드신 후 2년째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주의사항과 섭취하시면 좋은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만 드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은 아침 식후 30분 혈관차나 분말, 저녁 식후 1시간 면역 오일, 잠자리 전 2시간 이내는 피하세요.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몇 가지 음식들과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음식들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5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양파와 마늘의 황금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조합, 양파 마늘과 자몽. 자몽에는 시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알리신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몽이 이를 막으면 혈중 알리신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박영호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자몽을 즐겨 드시던 분인데 양파 마늘차를 시작한 후 심한 어지럼증과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80에 50까지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빠른 처치로 회복되었지만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함께 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라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위험 조합, 양파 마늘의 녹차 또는 홍차.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케르세틴과 결합하면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위장 자극을 심화시킵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순례님은 양파 마늘차와 녹차를 함께 드시다가 심한 위염이 발생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벽에 미란성 병변이 다수 발견되어 3주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위험 조합, 양파 마늘과 우유, 유제품.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은 케르세틴의 흡수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또한 알리신과 칼슘이 만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대 금기입니다. 항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 복용자. 양파와 마늘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철우 어르신은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셨는데 가족이 권한 양파 마늘차를 2주간 드신 후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출혈 시간이 정상의 3배까지 연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체질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성 체질분들의 주의점. 평소 얼굴이 붉고 땀을 많이 흘리며 찬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양파 마늘 조합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체내 열을 더욱 상승시켜 두통,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냉한 체질 분들의 활용법. 반대로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절반 양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신장 질환자의 절대 금기 사항. 양파에는 칼륨이, 마늘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천의 정경택 어르신은 만성 신부전 3기 환자셨는데 양파 마늘 분말을 과다 섭취한 후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응급투석을 받으셨습니다. 갑상선 질환자분들은 양파에 포함된 황화물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올바른 시작 방법입니다. 첫 일주일 절반 용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소화불량, 어지럼증, 피부 발진 등이 없으면, 점진적 증량 이상이 없으면 정량으로 늘림,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월 1회 혈액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섭취 후 심한 복통,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섭취한 양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기억하세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려내거나 농축된 형태로 섭취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이 황금 조합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의 진짜 보물은 알리신이 아닌 케르세틴입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30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둘째, 마늘의 알리신은 다진 후 10분간 공기 중에 두어야 제대로 생성됩니다. 셋째, 이 둘을 올바른 비율로 조합하면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고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시작하세요. 저는 2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리했다면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죠? 좋아하시는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를 계속하고 싶으시죠? 배우자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으시죠? 그 모든 꿈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레시피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또는 이미 양파나 마늘로 좋은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과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